자, 오늘도 시끄러웠던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알아볼 텐데요. 네, 이 시간은 김희욱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 방송 나가고 인기가 뜨거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로 악플들이 주로 이뤘는데 제 개인 블로그에 찾아와서 왜 남의 외모 가지고 그러냐. 아하. 특히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내용을 위주로 좀 봐달라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오늘도 이제 우리가 또 품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인터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셋 다 남자라서 제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열일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 지난주 명절 분위기에 과매도 현상이라고 아트 호건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주 첫날 자각과 동시에 해소가 됐다. 여러 노이즈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가 빠질 수 없죠. 명불허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절 얘기 나왔어요. 명절 큰아버지 관상인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시장이 좋으면 하루들이 저렇게 사람들 표정도 좀 달라지는데요. 오늘 같은 날 솔직히 뭐 찡그리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명절 때문에 하루는 휴장했죠. 또 하루는 반일장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쇼튼드 위크에서는 다들 급할 거 없지 않냐. 현금 확보 먼저 해놓고 이제 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대응하자. 뭐 이런 분위기를 이제 자각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노이즈 뭐 당연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역시 매출은 진짜 명불허전이었다는 거고 뭐 온라인으로 편중됐든 어쨌든 뭐 간에 블랙 프라이데이는 앞으로도 어떤 논란의 여지 없는 전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쭉 이렇게 연말까지 이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가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글쎄 이제 산타랠리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보통 이제 저는 시내 신세계 백화점이랑 하얏트 호텔의 트리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이제 산타랠리. 저는 절대 이거 광고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산타랠리를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가 봐요. 어떻게 김민지 앵커는 시내 나가보면은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느껴지나요? 사실은 시내를 못 나가고 있어요. 집이랑 여의도랑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뭐 시내에 좋은 트리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또 생활고를 호소를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못 해드리겠고요. 하여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첫날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좀 달라졌다. 하지만 또 이것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G2 정상회담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이라고 갑자기 투심이 사워드 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맛이 같아요. 가는 약간. 이게 매일매일 저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재료에 오늘은 호재에 집중, 오늘은 악재에 집중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재료만 보면 오늘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조울증 투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뷰 산타랠리가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조증권의 구라모치 노부히코 경기 우려, 유가 급락 잠시 뒷전으로 하면서 증시가 올랐다. 트럼프, 아까 G20 정상회담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까지 시진핑과 화해가 없으면 대중관세 25%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 발효가 된다. 일단 지금 어제만 해도 얘기가 나왔던 게 유가가 급락한 게 얼마나 내년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으면 유가가 뭐 급락했냐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인터뷰 내용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여기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안에 조종실에서 저희 감독님께서 야 이름부터가 일단 신뢰가 안 간다 얘기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우리나라한테는 쿠라로 할까 하다가 미키 구라모토 이 사람도 있어가지고 구라로 했는데 일단 저기서 신뢰감이 좀 떨어졌지만 하여튼 내용 보실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이번 주에 담판을 앞둔 시진핑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화해가 없다면 사실 G20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G18명은 다 약간 엑스트라화 됐고 딱 2명만 지금 이제 주인공이 됐는데 지금 10%에서 25%로 관세를 대폭 올리는 이 방안이 2019년 1월 1일 자동 발효란 말이에요. 이미 상하원에서 다 이제 인준을 받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둘이 뭐 어느 정도 합의를 봐가지고 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일단 연기한다든지 뭐 백지화한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바로 내년 1월 1일에 봤자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바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25%로 올라가는 건 사실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시진핑 쪽에 좀 숙이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중국 쪽에서의 언론을 보면 약간 밑밥이 깔아지고 있거든요. 밑밥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손모가지 뭐 얘기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시진핑이 양보를 해도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괜찮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직 강하지 않으니까 움츠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약간 빼도
지금은 괜찮다. 이런 걸로 이제 여러 논평을 통해서 이제 한 번씩 찔러보는 게 나오더라고요. 중국 특색이 약간 그렇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시진핑이 좀 화해 제스처를 취해도 권력에는 이상이 없고 오히려 이게 전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밑밥을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했는데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딱 저도 그러니까 너무 어떤 명분을 확보하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굽혀도 다 이게 우리 이 중국 인민들을 위한 거고 우리가 네네. 한수 접어준 거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도 또 밑밥을 대인배다. 예,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어떤 이 명분을 이제 대의 명분을 조성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네. 무역 전쟁이 지금 금리 인상이랑 더불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투자적으로도 그렇고 큰 흐름을 딱 방향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예측하세요? 무역 전쟁도 사실 전쟁인데 예. 뭐 전쟁에서 지고 나서 좋은 사람은 뭐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트럼프하고 시진핑 둘 다 지금 정치적으로 중요한 입지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무역 전쟁에서 뭐 누가 지든 이기든 솔직히 지금 심정에서는 둘 다 패자만 되지 말자. 예. 그냥 서로 그냥 무승부만 해도 좋겠다 이런 건데 이제 트럼프의 캐릭터를 보면 거의 B형에 가깝고 시진핑은 약간 A형이잖아요. 예. 보통 남녀도 B형하고 A형하고 싸우면 A형은 막 속 터지고 B형은 막 자기 나중에 막 질른 거 후회하고 막 나쁜 이러다 남자. 보니까 예, 나쁜 남자예요. 네. 비양 네. 어떻게 나쁘다. 면전에다 대고 아니 탈무드에 보면 일을 하는 소도 면전에서는 누가 일 잘하냐 얘기를 안 하는 법인데 나쁜 남자라고. 자, 네. 알겠습니다. 무역 전쟁 이번 주 주말 G20 정상회담 네. 잘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세 번째 인터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죠. 자, 토마스 폴라윅 연준 금리 인상 강행도 멈춰도 문제. 올해처럼 힘든 장 기억에 없었다. 2019년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암울할 것이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암울한 얘기만 하네요. 저분도 약간 예. 좀, 조울증인가요? 남의 사람을 그렇게 예. 정신 분석을 할 수는 없고 올해처럼 힘든 장이 없다고 하는데 신입사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올해 올해 첫 얼마 안 되신 증권사 것 같아요. 입사랑 아닌가? 근데 항상 이제 증권사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럼 내년은 항상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뒤로 몰래 주식 사는 거죠. 뭐. 어차피 우리가 또 개별주들 보고 이러니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연준 금리 인상 때문에 다들 월가에서 지금 불만이 많고 예. 또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약간 좀 저는 걸러들어야 되는 게 야 이거 올해 증시 이렇게 힘들고 내년에 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연준 너네 금리 인상 너 다시 잘 생각해봐 이러다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자꾸 압박하면서 일종의 이제 자해공갈 같은 그런 건데 요것도 밑 예. 그거가요? 예. 미를 이제 밑미. 네, 이 미를 깔아놓은 건데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렇다고 해서 아 진짜 경기나 주가를 보니까 좀 심각하구나 해서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춘다고 해도 또 상당히 글로벌리 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월가에서는 자꾸 막 앓는 소리를 하면서 연준에 좀 팔다리를 붙들어 매지만 그렇다고 또 연준이 멈추는 것도 바라지 않고 좀 적당히 자기네 컨트롤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암울할 듯 했으니까 대형주 위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게 뉴욕 증시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솔직히 많이 안 올랐지만 미국은 대세 상승장으로 지금 몇 년을 오다 그렇죠. 보니까 예. 보통 여기서 주도주가 꺾이면 중소형 개별 장세로 진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라이징 스타도 이제 그런 이제 목적에 맞춰서 편입을 시켜놓고 있는데 뭐. 팽 주식 다 지금 뭐 마이너스권 뭐 들어가 있는데 예. 아무리 오늘 일시적 반등했다 그래도 데드캣 바운스 이게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에요. 죽은 고양이를 다시 한번 예, 심폐소생술.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종목 장세에 우리가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국내, 해외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전략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좀 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내년에도 어렵지만 잘 전략을 세워보는 걸로 저희 글로벌 렉과 꾸준하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